희망의 새시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와 화제의 인물을 소개하고 우리 국민들의 희망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집중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올해는 6.25 정전협정 60주년, 국가보훈처 창설 52주년을 맞는 해로 6월 호국 보훈의 달의 의미가 그 어느 해보다 값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엔 새 정부가 시행하는 희망의 보훈 정책과 관련한 사안들 국가보훈처 최완근 차장과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정책으로 새보금 자료를 마련한 고대선 씨도 함께 만나봅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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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먼저 최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가보훈은 국민을 통합하는 초석이자 강력한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보훈 가족 수 얼마나 됩니까? 예, 국가보훈처 차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예. 이번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 네. 이 보훈의 달 시작하면서 예. 시청자분들 뵙고 예. 국가 보훈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인사를 드리고 예. 그 말씀하신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훈처가 1961년 군사원호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 군사원호총으로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보훈 대상이 예. 6.25 전쟁 때 희생을 입으신 분들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예. 또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신 분들 예.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로 대상이 확대돼서 예. 61년 당시에는 한 15만 명 정도 대상자분이 되셨는데 예. 지금은 유족분들까지 포함하면 239만 명입니다. 이렇게 늘어났고요. 또 그 외에 제대군인 분들이 계신데 예. 제대군인 업무도 초창기에는 군인보험 업무, 그 단일 업무에서 그 이후에 취업이나 생활지원 업무도 확대하고 예. 특별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 제대군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발굴 예. 사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 그 일을 계속하고 업무적으로는 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업무가 확대됐습니다. 예. 그래서 2010년에 6.25 전쟁 60주년 기념 사업을 했고 예. 또 금년에는 6.25 전쟁이 끝난 이제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그 해를 맞아서 정전 60주년 기념 사업도 하면서 예. 보훈 외교를 통해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업무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네, 우리 고대선 씨는 군대 생활 하시면서 다쳤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왜 다치셨는지 말씀 나눠보실 수 있을까요? 97년도에 제가 그 ROTC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97년부터 99년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때 98년도에 훈련 중에 높은 곳에 떨어지게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왼쪽 무릎을 십자인대를 다치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국가보훈처가 지난 50년간 보훈 대상자 중심의 사후 보훈을 정책을 주로 펼쳐왔다면 지난 2011년부터는 선제 보훈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국가보훈은 1차적으로는 예.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안정적인 삶, 예. 명예로운 삶 이런 거를 보장해 드리는 것인데 예. 궁극적으로는 이런 국가유공자의 희생, 예. 공헌 그런 것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국민들이 예. 국가의 소중함을 먼저 알아주셔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는 국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정책이 선제보훈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사업 내용으로 보면 대표적인 것이 나라사랑 교육인데 예. 이제 저희 처에서는 교육청, 교육방송, 또 교총 등과 함께 MOU를 체결해서 예. 학생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면서 학교에서 예. 나라사랑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전문 강사단이 보훈처에 100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강사단이 여성계 또 선생님들 그리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무궁화나 태극기, 애국가 같은 국가 상징물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상징물을 활용해서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전국 한 170개 정도 되는데 태극기 거리도 조성을 하고 패션쇼도 하고 예. 또 애국가 부르기 경연대회도 하고 예.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하면서 예. 나라 사랑이 국민에게 좀 쉽게 와 닿도록 하는 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국가유공자분들로 구성된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 보훈단체에서 국민들의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지금 구심점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아주 많은 사업들 해주고 계시네요. 예. 우리 고대선 씨한테도 다시 질문 생겼는데요. 네. 혹시 국가유공자 되기까지는 어떤 어려움을 없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제가 네. 처음에 군대 제대 후에 네.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신청 절차를 모르고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주위 사람들이 이제 제가 군 생활에서 다친 경험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신청 절차에 따라서 군 기록과 그리고 군병원에서의 어떤 다친 그런 경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그런 것들을 보훈청에 제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보훈병원에서 그 다친 부위에 대한 재심을 신체 검사를 통해서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쉽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고대선 씨 경우 뭐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기까지 뭐 큰 어려움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은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비율이 참전 용사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비율이 44%에 불과했고요. 특히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가장 많이 겪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가 개인 대신에 국가유공자 신청 등록이 가능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근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예.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예. 또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시고 보상받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고요. 예. 우리 고대선 선생님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 또 아쉽지만 6.25 참전 중에 부상을 당하셨는데 예.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서 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훈처에서 등록심사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 지금은 병상일지 같은 객관적인 기록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보훈처 직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하거나 예. 또 같이 군대 생활을 했던 동료들의 보증, 예. 인후보증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인후보증 같은 간접 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6월 말까지는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 같고요. 예. 네. 또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예. 고령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등록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국가가 직접 나서서 발굴하도록 또 등록 신청을 대행하도록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7월부터 예. 시행되고요. 그거를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정부 각 기관이나 군 본부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먼저 수집하고 예. 이제 네. 분석을 할 겁니다. 그 정부도 노력을 하겠지만 국민 여러분, 특히 언론에서 이런 자료 수집 분석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큰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이게 가능할 거예요? 6월 말까지 되면 이달 말 정도요? 예, 한 7월,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6.25 참전 용사에 국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독립유공자나 뭐 다른 데도 포함된 겁니까? 독립유공자는 사실 예.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예. 그 후손분들도 지금 살아계신 분이 많지 않으세요. 예. 그다음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 한 10여 년 전부터 국가에서 발굴해서 예. 등록심사하는 제도로 바뀌었고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 예. 또 그 이후에 군복무를 하시다가 다치신 분들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제대 군인들도 마땅히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대 군인들을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 행정적으로 보면 예. 10년 이상 군에서 장기간 복무하신 분들이 장기 대상이 복무자. 됩니다. 예. 우선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제대 군인들이 국가 안보에 기여했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신데 예. 이분들이 전역하면서 생활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 이런 건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예. 이렇게 장기간 특수환경에서 생활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 성공적인 사회 복귀는 첫째는 현역 군인의 사기 증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예. 통해서 국가 안보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군대에서 오랫동안 복무를 하시다 보면 훈련된 인력이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인력을 잘 활용하면 경제 발전에도 궁극적으로는 기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예. 이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은 보통 30대에서 50대까지입니다. 예. 이분들이 가계에서는 소비 지출이 제일 많은 시기거든요. 예. 그런 가계의 가장입니다. 예. 예. 네. 따라서 이제 자녀 교육이나 대부나 의료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재취업입니다. 재취업. 재취업을 예. 통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해 주는 것인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드린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1년에 한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 전역을 하십니다. 예. 이런 분들이 제대 후에 한 10년 동안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일자리를 5만 개를 만들자 예. 하는 것이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대략 보면 마련된 일자리가 2만 1,000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만 9천 개 정도 더 만드는데 군대나 군 관련된 일자리에서 한 10,000개. 예.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19,000개 정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군인 취업 박람회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다. 예, 뭐 이런 그것도 이제 말씀이시죠? 부수적으로 같이 해야죠.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저는 고대선 씨한테 또 질문 하나 있는데 긴장되시죠?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이제 국가유공자로 어떤 지원을 혹시 받으셨죠? 네, 받고 계시죠? 뭐 그래서. 어떤 거 맞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 진짜요? 많은데 그 중에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네. 그 커다란 혜택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그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LPG 차량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아, 그리고 네. 면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유류비 할인 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의료시설 이용 시에 보험병원을 무상으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병원의 어떤 예약 그 병원들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제가 큰 혜택으로 받고 있는 건 작년에 그 아파트 특별 분양을 받았어요. 아, 축하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네, 집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강남 보금자리 주택을 작년에 받아가지고 내년에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네. 네. 그것뿐만 아니고 뭐 각종 문화 혜택도 많이 받지 네. 않습니까? 뭐 50% 할인. 네, 그런 와. 것도 받고 있습니다. 뭐 고대선 씨 같은 경우 국가보훈처의 주택 지원 정책 사업 보금자리 주택 혜택을 받게 된 건데요.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모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분들이 다 해당이 전부 되는데요. 해당하는 겁니다. 예, 해당이 예.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그 신청 방법이나 이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 예. 일단 무주택 국가유공자들이 아직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주거 안정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예. 공공기관이나 예. 또 공적 자금을 활용한 아파트는 5%를 5%. 분양의 5%를 국가유공자한테 특별 공급하도록 이렇게 와. 제도를 예. 만들었고요. 예. 또 임대 아파트는 10%까지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할애해서 특별 예.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러시군요. 주택 대부 제도는 6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국가유공자분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왔고 예. 최근에도 1년에 한 4,200명씩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아, 최근에는 또 주택 가격이 이렇게 하향 안정화가 됐고 예. 금리도 인하가 돼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최적기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적기를 기해서 예. 대부제도도 개선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주택 구입을 하려면은 저희가 대부금을 3천만 원까지밖에 못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6천만 원까지 이렇게 인상해 드리고 예. 네. 또 주택을 임차하실 경우에도 그동안은 1,500만 원까지 못 해드렸는데 예. 대도시에는 앞으로는 4천만 원까지 이렇게 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대부 금리도 예. 한 15년 동안 3% 적용을 해드렸는데 2%로 낮춰서 6월 달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아무래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한 혜택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무 복무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돼 있나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의무복무하시고 제대하시는 분들이 연간 한 27만 27만 명씩 되십니다. 예, 예. 근데 안타깝지만 예. 아직은 국가적인 지원 제도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 지난달 이제 보훈처에서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분들한테 잘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대군인 지수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결과 의무복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가에서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예. 하는 것이 대다수 예. 결과로 나타났고 특별히 하나 예를 들면 제대군인이 채용될 때 예, 가산점 군복무기간. 예. 주둔 제도가 있었는데 예. 현재는 뭐 없어졌습니다만 예, 예.
그것도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이 83% 넘게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의무 복무 기간을 정년에 반영하는 문제, 예. 또 하나는 군 복무 기간을 채용 시에는 근무 경력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문제,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 분야에 진출을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관계부처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예. 좀 좋은 개선 방안을 국민들 앞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복무가 보람, 건기를 예. 느낄 수 있으려면 특별히 이 국민들이 예. 그에 대한 인식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군인들이 공무원같이 공공기관에 진출할 때 예. 그 기회를 좀 넓혀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좀 지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힐링이 요즘 대세입니다. 보훈 힐링 투어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보훈처가 이제 생긴 일이 52년 됐는데 52년 만에 처음 하는 예. 거거든요. 뭐 예상치 못했던 거기 때문에 예. 보훈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 국가유공자분들, 제대군인들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처가 처본부가 있고 예. 또 전국에 24개 지방관서가 있어요. 예. 근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예. 본부하고 지방관서하고 유기적으로 이게 결합이 돼야지 효과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취지에서 지난 4월 달에 예. 전국 5개 지역별로 보훈 힐링 투어라는 명칭하에 예. 순회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보훈관소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도 해보고 예. 또 현장의 목소리가 뭔지 또 지방의 여건이 어떤지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며칠 전에 예.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특히 대전에서는 국가보훈처장님이 직접 상담사로 나서가지고 제대군인하고 상담을 하셨어요. 아, 네. 근데 예.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 상당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하는 불안감을 제일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어느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대 후에 또 그런 직업을 선택하려면 내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국가보훈처에서 어떤 지원이 있느냐 이런 상담을 많이 해오셨고 예. 특별히는 군 경력을 전역 후에도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도록 군 예. 관련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또 보훈처에서 하는 이 나라 사랑 교육이 있는데 국가 간 애국심, 뭐 보훈 의식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도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잘 하려면 예. 보훈처의 역량이나 기능 이런 걸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보훈처 공직자 얘기가 아니라 예. 그 참여했던 관계기관 분들의 얘기였었고요. 이번 힐링 투어를 통해서 일단 이제 보훈가족 다 만났고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되게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고대선 씨 혹시 이 시점에서 네. 국가 유공자들 위해서 더욱더 신경 쓸 거 뭐 있을까요? 네, 먼저 그 국가보훈처에서 그 국가유공자들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점에 대해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네. 특별히 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네. 말씀드리자면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유공자가 됐을 시나 또는 컴퓨터를 모르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네. 노인분들,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 혜택을 그렇죠.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모르시니까요. 네. 그래서 그 최초 유공자가 됐을 시에 그런 분들에게 뭐 사전 교육을 통해서 보훈제도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혜택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을 못하시거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정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 보훈 관련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차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그 보훈 힐링 투어처럼 직접 현장에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관서가 그래서 전국에 24개가 있습니다. 예. 그 예. 24개 보훈관서를 통해서 좀 현장의 목소리도 더 듣도록 예.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발간한 나라사랑 신문이 있는데 예. 그 신문은 열동률이 아주 엄청나게 높은 신문입니다. 한 50만 부 네. 발행을 하는데 네. 그 신문을 통해서
신문은 다 보시니까 네네. 좀 자세한 아, 제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군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전협상, 유엔군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보훈의 달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올해 개최된다고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6.25 전쟁이 끝난 지 예. 정전협정인데 정전협정이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을 기억하고 기념행사를 하는데 참전한 외국에서는 정전협정일을 한국전 참전일로 기념을 하고 예. 기념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사업을 하는데 예. 먼저 그 의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 첫째는 대한민국을 지켜준 유엔 참전국 그리고 예. 참전용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데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정전협정 이후에 60년 지났는데 예. 한미동맹을 비롯해서 그때 같이 싸웠던 그 혈맹 우위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예. 그런 우위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줬고 예. 그런 안보를 지켜줌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 데 대한 감사함도 이제 표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유일한 분단국이잖아요. 왜 분단이 고착됐는지, 그 극복 방안이 뭔지 이런 거를 같이 논의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국민 통합을 이뤄 나가는데 의의가 있고 예. 사업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전 60주년 기념식을 금년에 최초로 정부 주관으로 시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유엔 예. 그리고 6.25 때 참전했던 21개국 대표 그리고 그 중립국 감시단이 있었습니다. 예. 스위스나 폴란드 같은 나라에 예, 예. 있는데 그런 나라 대표들도 다 초청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추진을 하고요. 예. 네. 또 미국같이 주요한 참전국에서는 현지에서 7월 27일 날 기념 행사를 합니다. 7월 예. 27일이 정전협정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행사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을 하고 예. 현지에 가서 참전용사 이렇게 위로연도 개최해 드리고 또 참전용사나 그 후손들 국내에 초청하는 재방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끝으로요, 두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아직도 병상에 계시면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 우리 상해 군경, 그리고 유공자, 보훈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 먼저 우리 고대선 씨부터 좀 네. 말씀해 주시죠. 과거 저도 그런 어떤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으로서요, 그러한 어떤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좌절과 그런 어떤 힘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떤 그런 걱정이 앞섰는데요. 국가의 혜택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차장님. 현재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생활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헌신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정 우리 사회에서 명예롭게 대접을 받고 있는가는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진정한 명예를 느끼려면 국민들께서 예. 첫째는 국가가 소중하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가치는 국민 모두가 다 되갚아 드려야 될 도리다라는 예.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예로운 보훈이 이루어지겠죠. 정부도 열심히 하겠는데 예.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새희망의 보훈 정책. 오늘 내용을 국가보훈처 최완근 사무차장과 국가유공자 고대선 씨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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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